고대 세계에서 십자가 처형은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 말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십자가 형벌 대신에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고서 기독교인들을요, 맹수 등을 이용해서 잡아먹어서 죽게 했습니다. 물려 죽었던 억울한 순교를 했던 기독교인들이 고대 세계에 대략 5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다 보면 여러분, 기쁜 순간보다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둠의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떠나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에 왔다 가죠. 배가 정박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삶의 배는 살아있을 때는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편의 세상에서, 피안의 세계에서 봤을 때 저쪽 세상에서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새로운 배가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상황은요, 여러분, 결국에 생각하기 나름이고요. 기독교인들은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도 항상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간구했죠. 보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금 여러분, 다크에이지 타임라인에 있습니다. 어둠의 시대. 이것이 멸망으로 가는, 아니면 종말의 전조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말세와 종말은 다르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빠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제 종말이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런 거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다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 이 말씀을 좀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버트 기요사키 여러분 아시죠? 일본계 미국 사람이죠, 이 사람이. 최근에 그 바이든이요, 백악관 행정명령에 이거를 집어넣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 제가 CBDC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말씀드렸죠. 이건 전자화폐하고도 비슷하지만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는 일종의 전자화폐를 중앙은행이 스스로 발행하는 겁니다. 이거를 연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백악관 행정명령에서 이거를 갖다 언급했습니다. 바이든이 암호화폐 법령은 넣었어요. 기요사키는요, 본인 트위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암호화폐에 관련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이 암호화폐를 갖다가 바이든이 CBDC 창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암호화폐 법령을 만들었는데, 이 기요사키가 이 CBDC 창설은 순수한 공산주의라고 말했고, 미국의 경제학자 중에 짐 리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이든 행정명령을 갖다가. 기요사키가 뭐라고 그랬냐면, 또 40년 동안 월가 경험을 쌓았던 CIA의 내부 인사이자 경제학자이자 투자은행가였던 짐 리카르드가 하는 얘기가, 행정명령, 바이든의 행정명령, 그리고 CBDC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화폐, 즉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하게 되면 이거는 순수한 공산주의로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가고 있고, 지금 적지 않은 국가들이 지금 이 디지털 화폐, 특히 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나라도 몇 나라 있고요. 한국은 이거 연구는 다 끝난 상태예요. 사실상 요이 땅 하면은 지금 가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CBDC 이거를 갖다 사실상 하고 있는 국가죠. 자 보세요. 2022년도 8월 8일에 나온 보도인데, CBDC 출범을 고려하는 국가가 급증하고 있고, 몇몇 국가는 CBDC를 고려 중이거나 이미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미 고려 중인 나라 대한민국도 들어가고 미국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CBDC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는 2020년 35개국에서 올해 2022년에 105개국으로 불과 2년 만에 200%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이걸로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는 미국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미국이 이제는 아니에요. 이거를 알고서 미국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러시아를 옹호해라? 이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로버트 루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 영화이자 작가입니다. 이 사람 굉장히 그 보수성향이 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6월달에 인터뷰를 했는데 언론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은 현재 행정부 통제하에 미국 정부의 모든 요소를 맨 아래 부분 그 최하위 수준에서 맨 위에까지 최고에 이르기까지 권력을 중앙 집권화하는 공산혁명의 한 가운데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루돈은 미국의 지금 현실에 대해서 입법부, 대법원, 지역 보안과실, 경찰의 독립성이 이미 무너졌고 헌법을 향한 군의 충성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헌법이 아니라 특정 정권, 정치는 개인을 향한 충성을 하게 되는 거죠. 국가기관들이. 그래서 시민사회가 붕괴되는 겁니다. 자유가 상실되고 진정한 국가 발전의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미국이 지금 이 과정에 있습니다. 한국은 그 과정을 따라가고 있고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배후에 미국 자체의 사회주의자들도 있지만 이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인간들이 있다. 바로 중국 공산당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비도덕화 운동, 디모럴레이제이션 운동을 갖다가 미국이 60년대부터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30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사회가 미국 사회가 붕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미국이 아니다. 요새 미국을 보면은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흑인인데요. 이 사람 좌파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요, 2021년도 3월달 이 보고서를 보면은요, 나온 보고서 보면 현재 미국 군대의 문제점을 뭐라고 지적하냐면 극단주의자들이 여기서 나온 극단주의자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미국 군대 내 극단주의자들이 자신의 계급을 높이고 전투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에 참여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백인 우월주의와 백인 민족주의가 미국 군대 내부 질서와 규율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얘네가 생각하는 극단주의와 백인 민족주의가 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루돈이란 여기 나오는 이 루돈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미군의 하위 계급들, 그러니까 저도 미국 군대에서 카투사로 근무했는데 미군 그 보면은요,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남부 출신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얘네가 좀 용감해요. 북부 쪽 애들보다 훨씬 용감합니다. 미국 남부 애들. 그리고 이 남부 지역 출신이고 얘네들이 기독교 가치를 기본적으로 따릅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적으로 얘네들이 그 미군들 계급 이 하위 계급에 있는 친구들 보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장교보다 오히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군 지휘부는요, 미국 군대 하부의 보수 성향을 가진 병사, 그리고 기독교적인 성향이 강한 병사들, 그리고 이러한 그 얘네들을 또 관리하는 부사관 규모를 갖다가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루돈은 뭐라고 그러냐? 오바마 정부 시기, 그리고 애국적인 장군들이 돈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군, 글로벌 개입주의자. 글로벌 개입주의자는 글로벌리스트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좌파들로 교체가 되면서 미군의 리더십도 많이 바뀌었다, 달라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군대가 지금 병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미동맹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지금 한미동맹하고 과거의 한미동맹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런 그 한미동맹과는 많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2022년 4월 19일에 나온 거, 미국 멕시코 국경 통과 이민 20년 만에 폭증. 올해 3월 달에 보면 22만 명이 넘었어요. 말이 좋아 22만 명이지, 이거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이 루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 1716년 이래 헌법공화국으로서 가장 큰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미국을 향한 공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미국인, 그리고 미국의 중산층을 위한 겨냥해서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미국 사회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회를 과거로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는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을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게 이건 독일의 그 프랑크푸르트 스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스쿨은 제가 다음 주에나 좀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얘기했던 안토니오 그람시의 사상, 그리고 이 페이비언 소셜리스트는 뭐냐면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는 그 영국의 사회주의자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보수당이나 노동당 전부 다 이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이 장악을 하는 상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토니오 그람시처럼 점진적인 공산주의화를 시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그 커뮤니스트 파티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커뮤니스트 파티, 미국의 공산당이 여전히 제3당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통해서 다양한 그 곁가지들의 그런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고 이거 복잡한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다 한 게 뭐냐, 칼 마크스의 공산주의와 지금 현재의 민주당의 기본적인 사상이 같다라는 겁니다.